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등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어르신들의 배뇨 건강만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비뇨의학과 명예교수 박선영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변 때문에 잠을 깨셨나요? 밤새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눈이 핏발 서도록 뒤척이다가 결국 지친 아침을 맞이하신 분들 많으시죠? 도대체 이 밤은 언제 끝나나? 1시간도 못 자고 또 깨네. 이런 생각으로 지새운 밤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흔들고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신다면 앞으로도 매일 밤 화장실의 노예가 되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낮에는 피로와 무기력, 기억력 감퇴,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엔 밤중에 어두운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낙상사고가 무려 3배 이상 높게 발생합니다. 의사 선생님, 또 겁주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냥 참고 살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만도 하죠. 수많은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해보고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들어보신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제 의사 인생 40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변화시킨 진짜 경험, 그리고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딱 몇 분, 오늘 이 영상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푹 자는 기적의 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노년의 등불에서는 그 누구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야간뇨의 모든 원인과 단 하루 만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해법을 전해드릴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저 역시 사실은 60대 후반에 끔찍한 야간뇨로 잠 못 이루던 쓴 경험이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깨어나 화장실을 가야 하니 낮에는 늘 졸리고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통과 답답함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간뇨는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참아야지.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방광의 탄력과 저장 용량도 예전만 못해지죠. 남성은 전립선 비대, 여성은 방광 주변 근육 약화로 인해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자주 마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효과를 확인한 3단계 전략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병원 약이나 수술 없이 집에서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대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 사례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간뇨 완전 정복 1단계 시작해 볼까요? 1단계, 밤에 수도꼭지를 잠가라. 저녁 수분 관리의 황금률. 이건 가장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항이뇨,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밤에도 소변이 계속 생성되고 결국 우리가 자주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수분 관리는 야간뇨 해결의 가장 핵심이자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효과를 보신 특별한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 4시간 전에 마치세요. 음식이 소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늦게 먹으면 위장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로 잠들게 되니 그만큼 소화불량과 야간뇨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 때는 국물 있는 음식,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는 피하세요. 먹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딱 3숟가락 이내로 제한하세요. 생각보다 국물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과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염분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소변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물, 음료, 과일, 야식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은 절대 금지. 약을 드셔야 한다면 입만 적실 정도의 최소한의 물로만 드세요. 목이 마르면 어떡하죠? 저는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몸은 금방 새로운 리듬에 적응합니다. 대신 낮 시간, 특히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예를 들어 하루 총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이건 마치 낮에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밤에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72세 이영자 할머니께서 밤마다 5번씩 깨니 하루도 편히 못 자요 하시며 눈물로 저에게 호소하셨어요.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과일, 그리고 자기 전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죠. 여행은 물론이고 친척집 방문도 두려워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먼저 저녁 수분 관리 황금률을 딱 하루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선영 박사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처음으로 통잠을 잤어요. 일어나니 몸이 너무 가볍고 너무 개운해요. 모든 분이 하루 만에 이런 극적인 효과를 보시진 않겠지만 이 사례처럼 저녁 수분 관리만 제대로 해도 야간뇨는 놀랄 만큼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저녁 시간에 있다는 것을요. 2단계. 낮 동안의 숨은 적을 찾아라. 야간뇨, 유발주범 차단법.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이 반드시 밤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낮 동안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이 야간뇨의 진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지부종, 즉 다리 붓기 현상입니다. 낮 동안 다리가 자주 붓는 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다리 근육의 힘도 예전보다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자꾸 다리 쪽으로 몰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 누우면 시작됩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서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그 수분이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밤중에 소변이 만들어지며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래 숨어있는 야간뇨의 주범입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일수록 이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기 3시간 전부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쉬어주세요.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다른 의자나 쿠션 위에 다리를 올려두는 것도 좋고, 침대에 누울 때는 이불이나 베개 2, 3개를 다리 밑에 받쳐서 다리를 위로 올리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서 미리 수분이 빠져나와 밤새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매일 저녁 30분 이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이라면 효과에 정말 놀라실 겁니다. 또 하나 필요하시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낮 동안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 부종을 줄이고 야간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밤의 질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약들 중에는 소변량을 늘리거나 방광을 자극해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고혈압약,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신경계 약물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거나 기존 약의 용량이 바뀐 후부터 야간뇨가 심해졌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럴 땐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약물 복용과 증상의 관계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용량 조절이나 대체 약물로 안전하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혹시 수면 무호흡증은 없으신가요? 코를 아주 심하게 곤다거나 자다가 숨이 컥하고 멈추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수면 중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때 각성 상태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서는 특정 호르몬 마이너스뇌로 대표적으로 심박 나트륨과 이뇨 펩타이드가 분비되어 소변 생성이 더 촉진되죠. 결국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꿔도 야간류가 쉽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수면 무호흡을 잡으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분,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째 전립선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는데 야간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늘 우울해하셨죠. 그런데 아내분 말씀이 밤에 코 고는 소리가 천둥 같고 자다가 숨도 멎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다리 올리기와 함께 수면 무호흡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검사 결과는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 바로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박선영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간류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코골이도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개운한 건 진짜 수십 년 만이에요. 아내가 저보다 더 좋아하네요. 지금은 두 분이 손잡고 저녁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해요. 예전처럼 부부 사이도 좋아졌고요. 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야간류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입니다. 낮 동안의 생활 습관,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숨은 질환들까지 모두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해요. 정리해보면 2단계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리 부종 관리하기. 오후 저녁에 다리 올리기. 5. 압박 스타킹 활용. 2. 복용 약물 점검하기. 5. 특히 이뇨제나 전립선 약 확인. 5. 의사와 상담 필수. 3. 수면 무호흡 여부 확인하기. 5. 증상 있다면 검사 후 양압기 치료 고려. 자, 여기까지 2단계 전략이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밤마다 화장실에 깨는 일이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확실한 변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단계 방광을 속이고 잠을 지켜라. 착각에서 벗어나 방광을 훈련하는 실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만약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었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3단계 방광을 속이고 잠을 지켜라. 야간류 착각 탈출 및 방광 훈련법.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게 정말로 소변이 급해서일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로는 방광이 가득 차서 깨는 경우보다 단순히 얕은 잠에서 잠깐 깨서 또 화장실 가야 하나 보다 하고 조건반사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저는 야간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새벽에 깼다고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잠결에 눈을 떴는데 정말 지금 당장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소변이 급한가? 아니면 뭔가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정도 느낌은 아닌가요? 그럴 땐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몸의 상태를 느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아직 더 자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엔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5-6회 반복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몇 분만 해보면 다시 스르륵 잠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급하면 그땐 가세요. 하지만 물론 15분 정도 시도했는데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싶을 만큼 급하다면 그때는 무리하지 말고 화장실에 다녀오셔야죠. 하지만 그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조명을 켜지 않는 것. 화장실에 갈 땐 절대로 밝은 천장등을 켜지 마시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발밑등 정도만 사용하세요. 왜냐면 밝은 불빛은 우리 뇌에게 이제 아침이야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또 한 가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거나 물 한 잔 마시는 행동,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고 다시 눕기. 이게 핵심입니다. 낮 동안 방광 훈련을 해보세요. 방광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습관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 한 번만 마려워도 바로 화장실로 가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는 조금만 참아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엔 5분만 참아보고 그 다음엔 10분, 15분 이렇게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보는 거예요. 물론 무리해서 배에 통증이 생기거나 실수를 할 정도로 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방광이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용량을 키워나가면 야간에도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케겔 운동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골반저근육 강화 운동, 일명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루에 수시로 앉아 있을 때나 TV 볼 때, 심지어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의식적으로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느껴지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 근육이 강해지면 소변을 조절하는 능력도 크게 향상되고 야간뇨뿐 아니라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전 처방 요약. 새벽에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지 말기. 정말 급한지 아닌지 몸의 느낌 체크. 심호흡. 6회로 다시 잠들기 시도. 화장실 갈 땐 어두운 조명만 사용. 뇌가 아침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스마트폰 절대 금지. 낮 동안 방광 훈련하기. 조금씩 참는 시간 늘리기. 방광의 기능적 용량 증가. 케겔 운동으로 근육 강화하기. 하루 수시로 조이기 10초. 천천히 풀기. 꾸준히 반복. 실제 환자분의 변화. 제가 상담했던 한 74세 어르신은 나는 무조건 새벽 3시에 깬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동으로 화장실을 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5분 심호흡 기다리기법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죠. 처음엔 좀 어려워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하게 3시에 안 깨요. 깨도 그냥 눈만 뜨고 다시 잠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야간뇨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었고 심지어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깬 날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수정만으로도 방광은 얼마든지 다시 훈련될 수 있고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뇨 3단계 전략 중 세 번째, 방광을 속이고 잠을 지켜라 편을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이 내용도 어렵지 않죠? 하지만 실천이 관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잠결에 깨도 바로 화장실 안 간다. 심호흡 5번 해본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럴 땐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즉, 야간뇨가 단순 증상을 넘어서 진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중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기대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박선영 박사가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직접 읽고 정성껏 답변해 드릴게요. 야간뇨, 이럴 땐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경우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간뇨를 해결하는 3단계 실전 전략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과 노력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질병의 신호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경우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해당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하루 소변 횟수가 너무 많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소변 횟수는 6, 8회, 밤에는 0, 1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10번 이상, 밤에 3번 이상,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자주 마렵고 소변량은 적고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거나 힘을 줘야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야간뇨가 아니라 전립선 질환, 과민성 방광, 요도협착, 방광염 등 다양한 비뇨기계 질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이 크고 여성의 경우엔 방광 과민증이나 골반저 약화 문제일 수 있죠. 두 번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육안으로 피가 보이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잠열 미세한 혈액이 계속 검출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방광염, 요로결석, 전립선염일 수도 있지만 방광암이나 신장암, 요관암 같은 위험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변색이 콜라색, 짙은 갈색, 붉은 기운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빨리 병원에 가세요. 라는 몸의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세 번째, 소변을 참기 어렵고 갑자기 찔끔. 이 증상은 특히 여성분들이 자주 겪으시는데요.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마려워서 화장실 도착 전 이미 조금 지리는 경우, 이건 대부분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소변량이 별로 많지 않아도 방광이 스스로 착각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약물 치료나 방광신경 안정화 요법, 그리고 생활습관 조절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참고만 계시지 마세요. 오히려 참으면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네 번째, 새벽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경우. 야간뇨와 더불어 다리가 붓는다, 밤에 숨이 차서 깨는 느낌이 있다, 누우면 기침이 나온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심부전, 즉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그 결과 소변이 늘고 숨이 차는 증상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심장 초음파나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새벽에 저혈당 증상과 함께 깰 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 새벽에 땀이 갑자기 난다, 손이 떨리고 속이 메스껍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야간 저혈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소변 생성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 복용 시간, 용량, 저녁 식사 시간 등을 전문의와 반드시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체중이 급격히 줄고 전신 피로가 심하다면 야간뇨와 함께 원인 모를 체중 감소, 계속되는 피로감, 밤에 식은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는 호르몬 문제, 예를 들어 부신기능 이상이나 심지어 종양성 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여러 증상이 겹치면서 감춰지기 쉽기 때문에 꼭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이겠지, 원래 그러려니 하며 무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야간뇨는 때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중대한 질환의 조기 경고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 비뇨기과 또는 종합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수면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야간뇨를 막는 황금 루틴 24시, 하루 시간대별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야간뇨를 줄이고 숙면을 지킬 수 있는지,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루틴 전체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